어떤 날은 유독 집에 돌아오는 길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나요? 몸을 쓰는 고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신발을 벗자마자 그대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고 싶은 그런 기분 말이에요. 이상하게 남들은 다 즐거워 보이는데 나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고 내일이 오는 게 두렵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상태를 두고 기가 빨렸다거나 사회생활 하느라 지쳤다고 말하죠. 하지만 사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당신이 아주 오랫동안 남몰래 해온 정서적 노동의 대가예요. 남들의 기분을 살피고 분위기를 띄우고 혹여나 누가 상처받을까봐 내 마음은 뒷전으로 미뤄온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서 독이 된 거죠. 왜 우리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할수록 더 빨리 지치고 불행해지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심리학과 뇌과학의 관점에서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며 소모되는 사람이 아니라 무서울 정도로 단단하고 여유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억지로 웃어주는 건 우리가 정말 천사같이 착해서라기보다는 우리 뇌의 생존 본능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먼 옛날 무리에서 쫓겨나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하던 시절부터 우리 뇌는 남에게 미움받는 것을 생명을 위협하는 신호로 받아들이게 설계됐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무리한 부탁을 하면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뇌보다 공포를 느끼는 편도체가 먼저 반응합니다. 이거 거절하면 나를 싫어할 거야. 그럼 나는 혼자가 될 거야. 라고 비명을 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입부터 열어 그래, 내가 할게 라고 말해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기술이 있어요. 바로 반응하지 말고 대응하라는 겁니다. 자극이 왔을 때 바로 튀어나가는 건 자팡이 같은 자동 반응이에요. 여유로운 사람들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듭니다. 누군가 부탁을 해올 때 딱 3초만 속으로 숫자를 세어보세요. 그리고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줄래? 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그 짧은 3초가 공포에 질린 당신의 뇌를 진정시키고 정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이성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줍니다. 거절하고 나서 밀려오는 그 찝찝한 죄책감, 그것 때문에 결국 다시 아냐, 내가 그냥 할게 라고 번복하신 적도 많죠. 그런데 이 죄책감의 정체를 알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죄책감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니라 그저 당신이 거절하는 연습을 해본 적이 없어서 느끼는 낯선 감정일 뿐입니다. 이럴 땐 내 마음속에 관찰자를 하나 세워보세요. 아, 지금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라는 손님이 찾아왔네. 거절 좀 했다고 뇌가 비상벨을 울리고 있구나. 하지만 이건 가짜 알람이야. 라고 이름 붙여주는 거죠. 비가 온다고 해서 내가 젖을 필요는 없잖아요. 유리창 너머로 비 오는 걸 구경하듯 당신의 감정을 밖에서 지켜보세요. 지금 내 심장이 좀 빨리 뛰네? 불안하구나. 하지만 곧 지나갈 거야. 라고 말이죠. 감정은 관찰당하기 시작하면 힘을 잃습니다. 떼쓰는 아이를 가만히 지켜보면 결국 울음을 그치는 것과 똑같아요. 착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상상력이 너무나 풍부하다는 거예요. 거절 한 번 했을 뿐인데 머릿속에서는 이미 상대방이 나를 험담하고 동료들이 나를 멀리하고 결국 회사에서 왕따가 되는 시나리오까지 써 내려갑니다. 이걸 파국화 사고라고 해요. 하지만 냉정하게 사실을 따져볼까요? 상대가 나한테 부탁을 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내가 바빠서 거절했다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할 것이라는 건 100% 당신의 상상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바쁜가 보네. 다른 사람 찾아봐야지 라고 가볍게 넘겼을 수도 있거든요. 불안이 엄습할 때마다 스스로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증거가 있는 사실인가? 아니면 내 뇌가 쓴 소설인가?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일어난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당신의 생각에서 옵니다. 사실과 생각을 분리하는 연습만 해도 당신 인생의 고민 80%는 사라질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타인의 감정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표정이 조금만 어두워져도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며 전전긍긍하죠. 그런데 이건 사실 굉장히 오만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은 오롯이 그 사람의 몫이거든요. 그 사람이 기분이 안 좋은 건 어제 잠을 못 자서일 수도 있고 주식이 떨어져서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거절 때문이 아니라 말이죠. 당신이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거절했다면 거기까지가 당신의 책임입니다. 그 말을 듣고 상대방이 서운해할지 아니면 쿨하게 이해할지는 그 사람의 숙제예요. 왜 남의 숙제까지 가져와서 밤잠을 설치며 대신 고민해주나요? 당신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숙제를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타인의 감정에 긋는 선은 차가운 게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로 에너지 관리입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은 에너지를 무한정 퍼주는 샘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딱 정해진 한도가 있는 체크카드라고 생각하죠. 착한 당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들의 기분을 맞추고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고 SNS를 보며 남과 비교하는데 에너지를 펑펑 써버립니다. 정작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통장 잔고가 0원인 상태가 되는 거죠. 정작 당신이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에게 짜증을 내고 당신 자신의 성장을 위해 책 한 권 읽을 기운조차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에너지 가계부를 써보세요. 이 사람에게 에너지를 쓰는 게 과연 내 인생에 투자가 되는 일인지 아니면 그냥 버려지는 비용인지 냉정하게 따져보는 겁니다. 내게 에너지를 뺏어가는 에너지 뱀파이어들에게는 단일 원도 쓰지 않겠다고 결심하세요. 당신의 친절은 값비싼 한정판 상품이어야 합니다. 아무나 가져갈 수 있는 흔한 것이 되면 사람들은 당신의 친절을 고마워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당장 거절하는 게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압박감을 준다면 10-10-10 법칙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이 거절이 10분 뒤에 어떨까? 10개월 뒤에는? 그리고 10년 뒤에는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줄까? 아마 10개월만 지나도 당신이 오늘 무엇 때문에 고민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겁니다. 10년 뒤에 당신이 지금의 당신을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남들 비위 맞추느라 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 내 꿈을 위해 그 에너지를 써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시간의 축을 길게 늘려보면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는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점 하나 때문에 당신의 거대한 도화지를 망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는 가장 나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진짜 여유롭고 단단한 마음은 내가 나를 먼저 귀하게 여길 때 생겨납니다. 내가 꽉 차 있어야 남에게도 진심 어린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법이니까요. 오늘부터는 남을 향했던 그 따뜻한 시선을 당신 자신에게 먼저 돌려주세요. 오늘 힘들었지? 거절하느라 애썼어. 장하다. 라고 스스로를 토닥여주는 겁니다. 당신은 충분히 착할 자격이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지키고 행복해질 권리가 먼저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6가지 비밀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무서울 정도의 평온함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